달리기를 처음 시작한다면 무조건 스트레칭 폼롤러는 참 귀찮아요. 뭐 그렇게 살살 뛰면 뭐 다칠까. 근데 의외로 무작정 힘이 헐떡거릴 때까지 막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30분, 40분, 뭐 혹은 1시간 동안 이렇게 뛰다 보면 장비에 투자를 할 때 특히나 달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퇴근 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다면 이거부터 하겠다. 이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달리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걸었죠. 걷다가 이제 조금씩 뛰게 되면서 거리를 점차 늘려나가는 그런 루트를 저도 따라왔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들이 많았어요.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장비 관련한 그런 문제도 있어. 뭐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보통 겪어야 경험을 해야 보완을 하고 이제 개선을 해 나가죠. 저도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이 영상을 우연찮게 보시게 된 분들이 만약에 달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시나 달리기를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봤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강 운동을 해라. 보강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러닝, 달리기를 하는데 무슨 뭐 보강 운동이 필요하냐. 다쳐보면 압니다. 그 러닝, 그 달리기를 보통 이제 뭐 저희가 트랙에서 스파이크화를 신고 혹은 뭐 우리가 학창 시절 때 했었던 그런 운동회처럼 막 전력 질주를 해서 계속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달리기라는 거는 천천히 조깅하는 거, 그리고 천천히 오랫동안 긴 거리를 달려서 마라톤 대회를 완주를 한다거나 이런 장거리 달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살살 뛰면 뭐 다칠까. 근데 의외로 뭐 러닝 관련한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환자들 투성이에요. 그냥 부상에 관련한 글들이 거의 뭐 80%예요. 그만큼 다치기가 쉬운, 뭐 무릎 나간다고 하죠. 무릎뿐만이 아니죠. 발목도 있고 정강이도 나가고요. 족저근막, 뭐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그냥 삭신이 다 쑤십니다. 물론 뭐 오버 트레이닝이라든지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강도 높은 훈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천천히 누적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달리기 이런 것들 좋잖아요.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새벽 조깅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든 이 천천히 뛰다 보면 계속 그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픈 곳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약한 곳이 주로 터지죠. 달리기를 평소에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진지하게 좀 달리기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부터는 나는 튼튼했다 라고 자부하던 분들도 정형외과나 이제 한의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프거든요. 뭐 혹자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죠. 달리기 근육은 달리면서 키우는 거다. 맞아요. 열심히 달리면 관련된 뭐 인대라든지 근골격계들이 단련이 되죠. 조금씩 상처를 피고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정말 세심하게 그렇게 체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전문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전문 엘리트 선수라도 옆에 코치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당하는데, 일반인들은 더욱더 취약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보강 운동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가장 취약했던 부위가 엉덩이 근육이었던 것 같아요. 달릴 때 천천히 이렇게 뛰다 보면 뭐 엉덩이 근육이 그렇게 쓰이겠어. 막 다리를 이렇게 막 크게 피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연관이 있나 싶었는데,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연결돼 있던 뭐 대퇴라든지 햄스트링, 또 관련돼 있던 무릎 근육들, 인대, 관절 이런 부분들에
엄청난 무리가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걸 아프고 나서 알았어요. 무릎이 아픈데 원인이 엉덩이 근육에 있었다? 되게 아이러니한데 뭐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의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다른 쪽으로 부하가 실리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부위가 주로 이제 무릎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다면 무조건 러닝 보강 운동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인터넷에 뭐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한테 맞는 걸 골라서,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위에 자극이 좀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내 유연성과 이런 부분들로 내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적용을 시켜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꼭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스트레칭 폼롤러 사용법을 익히자. 스트레칭 폼롤러는 참 귀찮아요. 이제 달리기 전에 이제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뭐 A 스킵, B 스킵, 뭐 이제 근육들을 이제 간단하게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끝내고 와서 근육이 좀 식기 전에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그리고 다음날 회복을 위해서 근육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폼롤러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에 러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치지 않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칭과 폼롤러 이 사용법들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시원합니다. 이걸 안 하면 괜히 막 찝찝하고, 그리고 확실히 다음날 몸 상태가 달라요. 달리기를 안 하다가 정말 뛰게 되면 다음날 정말 다리가 정말 무겁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하고 폼롤러를 열심히 하면 가물폭장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세 번째, 빠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뭐 존2 러닝에 관련해서 뭐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우리는 초보니까, 저도 초보예요. 저도 초보인데 일단은 이 천천히 뛰는 것에 대한 강박 혹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이렇게 뛰면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는 제 속도, 적정한 속도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막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30분, 40분, 뭐 혹은 1시간 동안 이렇게 뛰다 보면 정말 막 울컥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울기도 했고요. 뛰다가 울음이 나와요. 뭐 무식하게 한 거죠. 그때 좀 뛰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운동이 질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몸에 좀 습관처럼 그렇게 운동이라는 이런 스킬을 좀 장착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질리거나 재미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천천히 뛰어도 됩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세요. 뭐 조금 연배가 어리시거나, 나는 뭐 체력에 자신 있어, 군대에서 난 특급 전사였어, 해야지, 좋아요. 자주 가는 러닝 코스에서 내가 좀 돋보이고 싶다, 좋은데 그럼 뭐합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본인 몸만 다치. 그래서 본인의 그 심박 영역, 그 존2 영역을 찾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제가 따로 영상으로 좀 남기겠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좀 알아야 돼요. 최대 심박수. 보통 스마트워치 차고 계시면 그 심박을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최대 심박이라 하면 정말 이렇게 심장이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극한의 그런 영역에서 최대 심박이 찍히게 되는데, 뭐 사이클도 있고요, 뭐 로잉 머신도 있을 거고, 뭐 달리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혹시나 다니시고 계시는 그런 체육관, 뭐 헬스장에서 그 천국의 계단, 그 스텝 밀이라고 하나요? 스태퍼, 천국의 계단 있잖아요. 얘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 오르막을 오를 때는 사실 그렇게 부상의 위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계단을 올라가 보는 거예요. 뭐 천국에 계단이 없으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1층부터 꼭대기까지 2칸씩 진짜 빠르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려올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심박이 점점 올라갑니다.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데 보통 뭐 170, 180, 뭐 19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도저히 내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영역까지 갔다라고 판단이 들고 정말 심박수가 오르는 그 갭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이 정도면 한계다 라는 지점이 곧 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심박수 영역을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가민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진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가장 최대 심박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존2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정도? 영원히 뛸 수 있겠는데 진짜 이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 정도면 뭐 걷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네. 진짜 뭐 100km도 뛸 수 있겠어. 실제로는 못 뛰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정말 편안한 상태여야 돼요. 그게 존2 영역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최대 심박이 아무리 높아도 존2로 이제 설정을 한 그 영역의 심박에 맞춰서 뛰다 보면 그래도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천천히 뛰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이렇게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 입이 벌어지는 거는 힘들다는 뜻이죠. 입이 벌어져서 막 이렇게 뛰는 것보다 코로만 숨을 쉴 수 있는 상태, 그냥 코가 막히지 않았을 때, 그 정도가 저는 존2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있지. 제 입장에서는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한 존2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시계를 보면 그 정도 됐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최대 심박 그리고 존2 영역을 찾으셔서 일단 거리를 많이 존2로 많이 뛰게 되시면 그냥 과학적 사실들이 증명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를 몸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은 산소를 섭취를 했을 때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저강도 유산소 영역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해요. 물론 빨리 뛰어도 됩니다. 빨리 뛰고 뭐 진짜 숨이 찰 때까지 뭐 젖산 역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트레이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 영역에서는 정말 처음 뛴다 그런 영역에서는 주위의 그런 뭐 시선 혹은 뭐 비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한테만 집중하셔서 내 몸 상태, 나의 최대 심박수, 나의 심장 상태, 그리고 나의 근력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천천히 오래 뛰세요. 천천히 뛰어야 오래 뛸 수 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산소를 태워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효율 자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달리기를 즐기실 수 있으시려면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초보들만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뭐 정말 지금 마라톤을 가장 잘 뛰는 선수들이 케냐 선수들이죠. 이 친구들도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청 빠르게 뛰지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한 호흡 상태. 그러니까 존2로 거의 훈련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낸다고 해요. 80%, 90%. 그리고 이제 포인트 훈련, 뭐 인터벌이라든지 뭐 언덕 훈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섞어서 그렇게 하고는 하는데, 걔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매일 그렇게 막 말 그대로 빵런을 하면 숨이 헐떡거리고 와, 나 정말 이제 강해질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병원에 이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꼭 천천히 뛰시길 추천드리고, 자, 네 번째, 대회부터 신청하자. 요즘에 대회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동감하실 겁니다. 야, 뭐 무슨 마라톤 뭐 요즘에 이런 달리기가 열풍이라는데 나도 한번 대회를 나가볼까 해서 검색해보면 다 품절이에요. 이건 정말 작년에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우리 기안84가 이제 마라톤을 풀코스를 완주를 하는 모습이 공중파에서 방영이 되고 난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었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TV로 다 봤는데 뭐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사실 대회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달리기를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달리기가 좀 몸에 있고
나 대회 같은 데 한번 나가보고 싶어 라고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지성으로 10km든 5km든 뭐 하프든 풀코스든 신청을 해두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환불돼요. 환불하면 그 취소표가 정말 원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니까 뭐 전혀 노쇼 이슈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대회 당일 뭐 전날까지 내가 못 뛰겠다, 그래도 대회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기념 티라든지 여러 가지 사은품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아깝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대회부터 나중에 후회합니다. 못 나가요. 그래서 대회를 꼭 먼저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다음 5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 달리기를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게 장비를 보게 되시잖아요. 장비라 해봤자 처음에는 사실 좋은 러닝화, 달리기 전용 신발이 다예요. 집에 뭐 그런 운동복들은 하나씩 다 있으시니까 이런 걸 입고 뛸 수는 없겠지, 그러니 이런 걸 입고 뛰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옷들은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장비에 투자를 할 때 특히나 달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신발이에요. 정말 거지처럼 입어도 신발은 정말 럭셔리하게 사시는 거는 뭐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까 대회랑 마찬가지로 이 신발도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뭐 짜증이 납니다. 욕이 나와요. 커뮤니티에 난립니다. 제발 우리끼리만 좀 알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서 이렇게 러닝화 구하기가 힘드냐. 인기 있는 사이즈들 뭐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구매하기도 힘든데, 사실 한번 구매하면 또 뭐 환불이라든지 뭐 한번 신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 발 사이즈를 정확히 잘 몰랐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서서 집에 그 종이 있잖아요. 뭐 A4 용지나 이런 거 바닥에 놓으시고 그 위에 올라서서 양 발을 이렇게 볼펜으로 그려보세요. 볼펜으로 이렇게 발 모양을 본뜬 다음에 제일 긴 부분을 자로 재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부분을, 발폭을 재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발 길이와 발폭의 정확한 치수를 알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발볼이 일반적으로 뭐 2m 이내이다, 그러니까 발볼이 이제 나는 뭐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다라고 하시면, 자기 발 길이에 뭐 예를 들면 260이 자기 발 길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10mm, 260이면 실제 신발 사이즈는 270을 신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260이 딱 나오는데 일상화라고 하죠. 그냥 운동화, 그냥 뭐 평소에 신는 신발들은 260, 뭐 265,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나오니까 뭐 260도 신을 때도 있고 265 신을 때도 있는데, 265도 저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러닝화를 샀을 때 265mm를 샀어요. 잘 맞더라고요. 잘 맞아서. 그래서 뭐 그걸 신고 이제 처음에는 초보니까 뭐 짧은 거리 3km, 5km 이렇게 뛰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조금 긴 거리를 뛰게 됐을 때 한 7, 8km 정도 뛰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좀 압박이 오더라고요. 이게 뛰다 보면 한 5km, 6km 이렇게 넘어가서 10km 정도 되면 엄청나게 발이 이제 지면에 많이 닿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이 붓습니다. 그러면 신발이 좀 커야 돼요, 일단. 그래서 정 사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러닝화에서 정 사이즈라고 하면 본인의 발 치수, 길이에서 10mm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볼이 조금 더 넓다 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5mm를 더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신발 너무 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차라리 작은 거보다 큰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 벗겨져요. 신발을 러닝을 뛸 때 끈을 묶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러너스 루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 좀 크면 그 러너스 루프를 해서 발목 부분을 좀 꽉 조이지 마시고 단단하게 좀 묶어주시면, 신발이 커도 뭐 벗겨지거나 뭐. 마이크가 또 빠졌네요. 네, 이어서 가면 그래서 정확한 본인의 발 사이즈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매장 가서 뭐 다 신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떤 뭐 새로운 신발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나는 이 사이즈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 없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패를 하실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뭐 메이커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체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 풀코스를 대비한 그런 초장거리용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발 길이에서 10mm를 업한 270 사이즈를 구매를 하는 편이고, 이제 거기서 뭐 풀코스를 준비하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장거리 러닝용이다 라고 하면 75mm까지도 구매를 했었어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발볼 사이즈까지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브랜드마다 나오는 그런 2E라고 하거든요. 2E, 4E까지 있어요. 그런 발볼이 좀 넓게 나오는 신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셔서 본인의 발 사이즈를 일단 아셔야 그런 신발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집에서 이렇게 뭐 그려서 하는 방법이 간단하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뭐 발의 그런 형태라든지 뭐 자기가 평발인지 뭐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3D 스캔을 해주는 3D 스캔 기계가 있는 그런 브랜드 매장들이 있어요. 뭐 호카 매장이 대표적인데 검색하셔서 호카 매장에 한번 들려보시면 무료로 뭐 직원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양말 신은 채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이제 본인의 발 치수와 족형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그 다음은 이제 6번째인데요. 본인의 보폭을 좀 알자. 보폭은 이제 케이던스라고 하는 그 1분당 발 회전수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이 보폭을 생각보다 넓게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반에 뛰시면 뭔가 이렇게 좀 성큼성큼 뭔가 촥촥촥촥 이렇게 멋있게 그런 달리기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건지 그렇게 뛰시는 분들이 많죠. 느리게 뛰면 그 케이던스라고 하는 이 발 회전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왜 줄어드냐면 보폭을 줄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폭을 줄이면 뛸 때 이 발 회전수가 동일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180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뭐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뭐 느리게 뛰나 좀 빠르게 뛰나 거의 19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까지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식적으로 케이던스를 좀 높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냥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주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몸에서 이 다리 길이의 그 비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다리예요. 다리가 짧은데 그런 상황에서 피치를 당연히 길게 가져갈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주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고 케이던스, 그러니까 케이던스를 높이는 주법을 좀 쓰자. 그리고 제가 뭐 트레일 러닝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은 이제 뭐 내리막 길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이제 보폭을 더 줄여서 말 그대로 잔잔바리 주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레일 러닝을 잘하는 그 김지섭 선수라는 분이 그분이 뛰시는 거 보면 정말 쇼피치예요. 저랑 신장도 거의 비슷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 뛰는 것처럼 저렇게 한번 뛰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은 뭐 트레일 러닝 뿐만 아니라 마라톤도 1등 하셨어요. 짧게 뛰어도 속도가 그렇게 줄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케이던스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러면 초보 때부터 자세를 좀 교정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게 다 그렇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그 부상을 좀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뭐 달리기를 이렇게 하나의 그런 뭐 포인트 때문에 뭐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아직 뭐 연차가 오래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케이던스를 높여서 이렇게 뛰면 속도가 낮음에도 보폭을 확 줄여서 케이던스를 착착착착 이렇게 가져가면 확실히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육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고 힘들이지 않고 좀 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초보 때일수록 그런 케이던스, 보폭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보폭과 케이던스를 좀 찾으셨으면, 기준은 뭐 180이라고 하는데 꼭 목매이실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러닝을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6가지인가요? 좀 정리를 해봤고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컨텐츠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한번 더 찍어볼까 해요. 여러 뭐 신발이라든지 보강 운동, 스트레칭,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 나갈 만한 대회들은 뭐가 남았나, 이런 대회는 좋았다 이런 것, 그리고 자세, 케이던스 이런 것들도 좀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